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 어제 이제 추석은 지났고, 참, 이렇게 이제 올해도 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토큰 2049에서 청태화 팡 박사가 정말 여성답게, 막, 다른 암호화폐들을 공격이라기보다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했죠. 인간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몰락하기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목기 시대,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다음 최근에 이제 기술, IT 거기에 인공지능까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태되는 것을 지켜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기술의 발전에서 분명히 또 많은 인간들이 버림을 받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인공지능 이니셔티브, 인공지능 주도권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파이 벤처스나 파이 앱 스튜디오 같은 것도 그런 것이다라고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주제는 기존에 바뀐 판 위에서 우리가 이제 활약을 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판은 이제 기존에 있던 생산을 온체인으로 옮기는 거죠. 이 기존에 있던 것을 온체인으로 옮기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마치 수요와 공급 때문에 성공했다, 물량이 적기 때문에 성공했다가 아니라는 건 아니죠. 뭐냐, 그거보다 더 큰 신용이 있었었죠. 그거보다 더 큰 요인이 있었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거를 파이 네트워크에서 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얘기도 사실은 싱가포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지금 정말 이 인류학 박사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보면서 얘기한 통찰력이 제가 보기엔 놀라울 정도로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파이코인 현재 우리 채굴하시는 분들, 파이오니어님 분들, 뭐 지난달만 해도 저희 집 아이도 제가 파이코인 살라고 그랬더니 아빠 차라리 금 사는 게 낫지 않아요? 한 달을 놓고 보면은 그 말이 맞아요. 한 달을 놓고 왜 그러냐면 지난달 파이코인보다 제가 사는 거 보니까 같은 금액으로 20%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뭐 금 반돈짜리 같은 거를 사도 보통 10%만 뛰지 20%까지는 안 뗍니다. 한 달만 보면 저희 아들 말이 맞았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한 달, 두 달 단기적인 걸 볼 때가 아니죠. 뭐 대충 보게 되면 뭐 흔들리는 달러 패권, 뭐 비트코인발 대격변, 전 세계 돈의 흐름이 바뀐다. 뭐 별게 다 있죠. 프랑스도 알거지 될 판이다. 트럼프식 환율 전쟁. 한국도 사실은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음, 그렇다고 뭐 돈이 있어갖고 달러를 살 것도 아니고,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격변하는 상황이 되면 다들 이제 좀 모르는 세계가 오는 것 같으니까 두렵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두려우면은 사실은 그게 참 어렵죠. 두려우면은 파이코인도 저도 2012년도에 만났는데 모르는 거니까 비트코인도 2012년도에 만났는데 모르는 거니까 심리적 장벽이 있죠. 심리적 장벽은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청대화 황이 싱가포르에서 얘기한 게 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슈퍼파워에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다시 웹 2.0 세상으로 간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230개국에 개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와 인공지능을 알아서 그것들이 각자가 개인과 단체와 국가들이 AI 주도권을 갖게끔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파이 벤처스하고 파이 앱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뒤에서 인큐베이팅 해주고 서포팅 해주고 다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제 아침에 이제 아들하고 집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알아듣고 너 아빠 얘기하신 대로 한번 해봐라. 아들도 그냥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네가 직접 영상을 한번 봐봐라. 아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떠나서 이게 지금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미국 주식을 달러를 갖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비트코인을 갖느냐, 금을 갖느냐, 달러를 갖느냐. 그런데 비트코인을 갖건 뭐 미국 주식을 갖건 달러를 갖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국에 집 있고 한국에 땅 있고 한국에 원화가 있어도 어떻게 사요? 방법 있어요? 방법이 있죠. 파이코인은 달러 자산이니까.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성공 요인도 얘기를 한 건데 지금 파이코인 채굴 하는 거는 달러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뭐 미래라는 게 참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한국 주식 한국 주식 하는 사람도 한국 주식 안 하고 미국 주식 하고 근데 미국 주식이라고 안 떨어지나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고 테슬라 근데 미국에서 1년을 놓고 보면 안 떨어지는 게 있네 바로 지수네 ETF네 그래서 미국의 지수나 ETF를 사겠다는 거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뭐 중국 뭐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도 미국이니까 미국이란 나라니까 미국에서 하는 상품을 사는 거죠. 비트코인도 결국은 그렇게 된 거고 파이코인도 지금 결국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과 파이코인은 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는 안 했는데 생략한 첫 번째 주제 속에 있는 거죠. 보세요. 뭐 기술이 바뀌거나 이런 게 바뀌면 막 망하죠. 코닥, 도시바 이런 거 다 망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 종금사, 단자사, 단기금융사, 뭐 리스사, 렌탈사 다 망했죠. 왜 그러냐면 외환을 들여오는 게 한국은행만 되다가 일반 금융기관도 외환을 갖고 오는 것으로 했다가 자기 능력보다 많이 갖고 왔다가 망한 거죠. 패러다임이 바뀔 때 망한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되죠? 코닥이 망하고 도시바가 망하고 종금사, 리스, 렌탈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노동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이것을 걱정한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면 노동의 가치가 없어진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마무시한 게 왔다. 인공지능이다. 근데 이 인공지능이 블록체인에 우리 실명화된 개인이 들어가게 되면 인공지능이 가도 여기 막아서 다 없어져, 이 사람들 다 없어졌잖아요. 저희 집안에도 많아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블록체인으로 자기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세상이 바뀌어도 자기 포션이 생기는 거죠. 이 얘기한 거거든요. 이 인류학 박사 아줌마가.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정말 맞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우리 뭐 찰리 채플린 있잖아요. 찰리 채플린이 코미디언 포드가 그 자동화 생산을 만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계 부품화 돼 버렸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농사 짓고 이러던 사람들이 기계 부품화 돼 버렸잖아요. 그거 풍자한 아주 공산주의자였죠. 자본주의의 끔찍한 걸 봤으니까 공산주의자가 된 거죠.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죠. 건너와서 사람들 다 이렇게. 지금도 뭐 인류의 인간이 너무 많다,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 인공지능이 슈퍼 파워에서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버림받는다라는 거예요. 뭐 나이가 70 넘고 80 넘고 오케이. 우리 자녀들은 어떡하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영상에서 이번 추석 때는 이게 자녀들이라도 이 사람 거 봐야 됩니다. 지금 한국도 애들이 뭐 고용이 안 되지만 중국도 고용이 안 되잖아요. 고용이 안 되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블록체인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께 충분히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블록체인에 들어가 있느냐가 굉장히 다른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암호화폐, 가치도 없는 암호화폐들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 통렬하게 얘기를 해요. 요번에.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안 하고 두 번째 얘기 하겠습니다. 딱 그러면서 넘어가죠. 이 첫 번째 주제 속내에 파이코인 채굴하시고 파이코인에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이건 달러 자산이고요. 우리 아직 지금 초창기고요. 여러분은 여기서 인공지능 이니셔티브 가져야 돼요. 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성공 요인 얘기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리플하고 솔라나가 어제 ETF 승인 끝내 무산됐어요. SEC가 무한은 연기한다 그래요. 미국이 셧다운 돼갖고 공무원들이 무급휴가 들어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SEC가 무기한 연기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랐는데 이게 수급 반감기 때문에 올랐어요? 수급 때문에 올랐어요? 2022년, 2020 이때 여기 있다가 확 올랐는데 왜 올랐어요?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얘기를 하면서부터 올랐지만 그게 뭐죠? 전통 금융에서 인정받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죠. 그냥 상품이니까. 거기다가 사토시 나카모토도 없으니까. 어느 정도 분산화가 될 수 있으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ETF 때문에 올랐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계 금융이 어렵다. 뭐 달러가 어렵다. 프랑스도 알고지 될 판이다. 한국도 그렇다. 아, 달러 사고 싶네. 뭐 여러 가지로 달러 살 돈이 있나? 원화도 없는데 집 팔아서 살 수도 없고 파이코인을 지금 채굴 하거나 노드를 하거나 해서 갖고 있으면 달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달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리플이나 솔라나는 생산을 만들어서 이 청태아팡 박사의 말처럼 이게 온체인화 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이른바 온체인이 안 된 거예요, 지금. SEC에서 오케이를 안 해주는 거야, 아직은. 법적인 안정성, KYB, KYC, 이게 정말 실명 확인을 파이코인은 나중에 ETF 하면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나 리플이나 솔라나는 이러한 온체인상에 정통 금융기관이 만드는 온체인상에 올라오기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ETF 때문에 올랐어요. ETF 때문에. ETF가 되면서 오른 거라고. 비트코인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죠. 아직 기관 투자자들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대부분.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제 상품으로 확실화됐고 상품과 증권 가름마타라고 확실히 이제 그 지니어스법에서 밝혀놨고 지금 이제 시행 세칙과 규칙 들어가 있고 파이코인이 ETF가 안 될까요? 됩니다. 이렇게 뭐 될 것처럼 안 될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3년 내로 뭐 리플이나 솔라나가 3배 오른다. 앞으로 3년 내에 파이코인이 3배만 오르겠어요? 이런 준비를 다 했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성공하게 된 요인을 이 청떼아팡 아줌마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사토시 나카모토도 없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분산돼 있어. 그리고 이건 특별히 상품이야. 뒤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없어. 그래서 저거는 흠잡을 데가 없네. 그래서 레리 핑크 회장이나 이런 월가에서 오케이를 해준 거예요. 오케이를 해주니까 ETF가 생긴 거예요. ETF가 생기니까 수요가 붙은 거예요. 리플하고 솔라나는 수요가 또 지금 저렇게 안 됐잖아요. 될 것처럼 하다가. 파이코인이 나중에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면 ETF는 당연히 되죠.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거보다 더 잘 올라갈 수도 있죠. 이 얘기를 첫 번째 주제이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토큰 2049 뭐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파이 네트워크에서 올린 요 영상만
지금 암호화폐의 미래는 리퀴디티에서 유틸리티로 간다. 뭐 수급이 어쩌네, 물량이 많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미래는 지금은 그렇지만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 근데 그 효용성은 뭐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너무나 처참할 정도로 확실하게 극복을 했을 때 버림받을 그 인간들이 블록체인으로 막을 수 있다는 걸 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결합이 되고 그 인공지능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 개인과 국가와 법인은 인공지능에게 지배를 받지 않고 인공지능의 주도권을 주게 된다. 이 얘기한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거 하고 있는 거다라고 여기서 얘기해요. 요 사람만 제대로 핵심을 잡아서 파이코인에 했던 거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냥 뭐 번역만 하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말을 한 거면 글자만 알으면 뭐예요? 의미를 알아야지. 그래서 이것도 그냥 유용성,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전 세계가 달러를 사고 달러 표시 자산을 살라고 전 세계가 뭐 다 지금 대격변기에 있잖아요. 지금 아프리카도 유럽도 사실은 뭐 한국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한국도 다 그렇, 미국도 그렇지만 그래서 달러를 사고 싶은데 달러 살 돈 있나? 달러 표시 자산 살 돈 있나? 뭐 지금 1414원이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고점보다는 좀 내려 있죠.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달러는 사기 뭐해? 그렇다고 비트코인을 뭐 좀 사도 될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뭐 자기 생활비 빼고 한 달에 뭐 돈이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한 70%는 이런 거 사겠죠. S&P 500 같은 걸 사겠죠. 달러지만 이거는 평균 가격이니까 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한 70%는 이런 거 사겠죠. 한 20%는 비트코인 ETF 사겠죠. 10%는 달러를 갖고 있겠죠.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데 뭐 그럴 돈이 있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파이코인 하면 되지. 파이코인 노드. 파이코인 채굴하면 뭐 달러인데? 지금은 바닥이지만 비트코인은 바닥 없었나? 이더리움은 바닥 없었나?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을 때 없었나?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청태와 빵 아줌마가 하는 거예요. 달러 사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하는 거야. 근데 파이코인 채굴한다는 생각은 잘 못해. 기다릴 자신이 없는 거죠. 아니, 기다리는 거 아무나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는 2022년 여기서부터 ETF가 되면서부터 올라갔다. 근데 아이코 리플이나 솔라다는 ETF가 안 되지만 아직 이더리움도 안 되고 있지만 파이코인은 나중에 ETF 할 때 될 거라고요. 그런 쪽으로 계속 포커스를 맞춰서 왔으니까. 이 법적 안정성에 대해서 계속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얘기는 하지 못했지만 비트코인 성공 요인이 있다. 기존 생산이 온라인에 올 때 문제가 없게끔 하는 거를 다 했다. 근데 다른 데는 안 했어요. 그 얘기를 이런 식으로 돌려갑니다. 여기서 지금 AI 모델 방식도 똑같다. 이 찰리 채플린 시대나 똑같다. 가치가 노동에 기반하고 노동에 의존하는데 이 블록체인이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생산과 동시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블록체인에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은 큰 문제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실제로 말할 가치가 없다. 파이코인 갖고 있으면 된다 이 소리예요. 이런 프로젝트는 순수한 볼륨의 증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전부 물량 자체가 조작이라는 거죠. 자연이 증가해야 되는데 자연이 증가하는 걸 우리는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같은 거는 분명히 인공지능에 의해서 버림받을 사람의 노동을 해치할 만한 그런 기능이 있는데
대부분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닫힌 시스템 내에서 운영이 된다. 백서도 그렇고 NFT도 그렇고 이게 지금 잘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한다. 근데 파이는 보세요. 파이 들어가 보면요. 여기 이제 앱이 있고 여러 가지 쭉 나와. 파이 여기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되면 로드맵 같은 거 보게 되면 플랫폼이 있어요. 파이 브라우저, 에코시스템. 여기 지금 현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파이넷도 이제 나왔죠. 그 파이넷에서 이 우리 그 저기 앱 스튜디오 할 수 있다고 나오죠. 그리고 디벨로퍼 플랫폼 요거는 파이 대문에도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 개발자 플랫폼 이게 이제는 개발자가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과거에 쭉 뭐 이랬다. 지금 쭉 이렇게 해서 왔다. 한 칸, 두 칸 뭐 다 왔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루고 있다. 미래는 이루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하고 있는. 이렇게 다 밝히고 있는 단계별로. 그리고 디벨로퍼 포탈 여기도 이제 이것도 대문에 나왔었죠. 여기도 과거에 이랬었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미래는 이렇게 간다. 이렇게 다 지금 여기서 열린 시스템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러면서 다른 암호화폐와 우리와 비교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게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가치가 보존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기존 생산을 온체인으로 옮기는 거고 하나는 새로운 생산 자체를 온체인에서 하는 건데 그냥 나는 두 번째 경우만 하겠다. 오늘은 두 번째 경우만 하겠다. 그러면서 첫 번째 기존 생산을 온체인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KYC 얘기를 왕창 하는 거예요. 뭐죠? ETF 같은 거 신청할 때 아무런 문제도 없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 현 소유주처럼 되라는 발언이었다라는 거죠. 이번에 얘기 안, 그 첫 번째. 그리고 지금 이 인공지능 시대에 이거를 모르면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2012년도에 그런 심리적 장벽이 있어갖고 비트코인 안 했지만 파이코인 때문에 이거는 무료 채굴이야 핸드폰에서 심리적 장벽을 넘어갔죠. 거기다가 인공지능으로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 이 심리적 장벽을 없애준다라는 거죠. 인류학 공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리플하고 솔라나가 10월달 승인이 끝내 무산된 게 미국 정부가 셧다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주제 이미 생산된 것이 온체인으로 올라오는 것은 KYC랑 관련이 있다라고 정태협방이 얘기합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에 채굴 열심히 하시고 노도하시고 아무튼 멋진 인연입니다. 파이네트워크와의 인연은 감사합니다.